부산시가 대체 식수 확보를 위해 경남 의령 지역에서 끌어오는 강변 여과수 취수장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취수량 확보도 해당 지역민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취수량을 더 늘리기 위한 조사 용역을 추진해 갈등만 더 키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부산시는 경남 의령군과 하루 24만 톤의 강변 여과수를 부산에 공급하기로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몸속에 막힌 한 부분이 확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체결 2주 만에 지역민 반발로 협약은 파기됐습니다. 애초 이 사업의 전제 조건이었던 주민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이번엔 의령 지역 취수량을 더 늘리기 위한 기술 용역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용역비 6억 원을 반영한 겁니다. 하루 계획된 취수량을 24만 톤에서 35만 톤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찾겠다는 건데 5월부터 용역에 착수해 연말쯤 의령군과 맑은 물 우선 공급을 위한 협약을 맺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환경부가 최근 해당 지역 주민 설명회 추진 등 정책의 재시동을 걸자 이참에 취수량 추가 확보를 검토해보겠다는 겁니다. 환경부 경남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의령에서 취수량을 확대하고 농업 피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문제는 여전히 의령 지역민들과는 구체적인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취수량 확대 방안을 찾기 위해선 현장 조사가 필수인데 또다시 지역민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나옵니다. 해당 지역 및 환경부와 협의 없이 부산시에 단독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부에 보고를 해서 답변을 해주겠다. 그까지 지금 진행된 상황이라서 협약을 다음 달에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 예산 반영 여부는 다음 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맑은 물 공급 문제는 부산시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지만 자칫 설익은 정책이 사업 자체를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생산 라인에 로봇을 대거 도입한 기업이 있다면 보통 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지자체 지원을 받아 로봇을 활용하면서도 오히려 고용 안정과 창출에까지 도전하는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박희문 기자가 소개합니다. 중장비용 유압 부품을 생산하는 한 제조기업. 여느 공장처럼 작업자들이 설비를 조작하고 매끈하게 가공된 부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생산 라인 한켠에서는 로봇이 설비를 조작하며 부품을 만들어냅니다. 로봇 6대가 설비 12대를 운영하는 이 라인에 작업자는 공정과 품질을 관리하는 단 한 명입니다. 지난해 사람과 함께 일하며 작업 효율을 높이는 협동 로봇을 도입한 뒤 가동률 상승과 함께 불량률은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 시스템을 도입했으니 인력은 줄었거나 줄일 예정일까요? 고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전문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인적 성장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한다지만 어떤 매출이나 신규 거래처에 대한 성장은 R&D를 통해서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개발에 주력해온 이 기업은 36억 원이던 매출이 250억 원까지 올랐고 24명이던 임직원은 92명으로 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 모두 내국인으로 구성됐는데 20, 30대 직원 비율이 40%에 이릅니다. 청년 엔지니어들을 계속 채용한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6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30만 명 정도, 30% 정도 줄어드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기업도 중소기업도 인력들이 30% 정도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연구기관을 유치해 중소기업의 R&D를 꾸준히 지원하는 지자체의 전략과 강소기업의 과감한 도전이 시너지를 내면서 양산시의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인 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희문입니다. 부산항 개발과 관리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서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글로벌 해운 물류기지로 키우기 위해 출범한 부산항만공사가 벌써 설립 2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께서 함께해 주시겠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2월에 제 8대 사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근데 해수부 차관으로 이전에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이미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의 당면 과제가 당장 어떤 것인지 주요 정책이나 전략이 어떤 겁니까? 예,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부산항이 세계적인 글로벌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종합 항만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3가지 정도 전략을 지금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스마트 대형 항만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요. 그리고 물류 프로세스도 혁신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부산항이 고부가가치 종합 항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배후단지와 해외 거점을 확충해 나가고요. 그리고 에너지 자립형 항만을 구축하고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한 항만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항만 경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북한 재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북한 재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해양산업 클러스터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부산시 그리고 우리 언론 그리고 지역사회 시민단체와도 충분히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북한 재개발 사업은 정말 부산 시민 지역사회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국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좀 더 빠른 성취도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예, 제가 부임하자마자 북한 재개발 사업을 제 1번 순위로 챙겨왔는데요.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실타래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선분양된 IT 영상지구부터 먼저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 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해양 환경 규제가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우리 부산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산항도 여기에 맞춰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부산항이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항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LNG라든지 메탄올을 벙커링 선박에 싣고 와서 네. 우리 부산항에서 이렇게 벙커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벙커링과 컨테이너 선박 하역 작업이 동시에 하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선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신항과 진해 신항에 메탄올과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대체 연료를 장기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환적뿐 아니라 이제 세계 선박들이 부산항으로 주유를 하러 이제 오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이 우리 부산항에서 벙커링 할 수 있는 체계를 중장기적으로는 갖추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고 또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이제 글로벌 선사들을 부산항으로 유치할 계획이신가요? 예, 결국에는 우리 부산항이 지정학적으로 정말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더해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데요. 스마트하고 대형 항만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요. 물류 프로세스를 혁신해서 우리 글로벌 선사들이 느끼기에 편리하고 그리고 적시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항의 올해 목표가 이제 발표됐더군요. 물동량 2,500만 TEU 달성,
그리고 세계 2위 글로벌 거점 환적항 유지를 목표로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부산항은 정말 자랑스러운 항만입니다. 세계 제2의 한적항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화물이 부산항을 통해서 지금 입출되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 그리고 탈탄소화가 주요 기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우리 부산 지역에도 대단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의 젊은 인재들이 이 디지털화와 탈탄소화를 기조로 해서 우리 배우단지라든지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연구개발과 그리고 혁신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부산항만공사가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인재들이 부산에 더 유입이 되고 또 여기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청년들이 많이 몰려왔으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 임기 동안 부산항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산불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효 중인데요. 울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가 번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오늘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여기에 황사유입 가능성도 있어서 호흡기 건강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전국의 하늘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 사이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이 12.7도, 울산이 11.5도로 예년보다 6, 7도가량이나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산이 22도, 양산이 20도까지 오르며 5월 중순만큼이나 따뜻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창원이 13.1도, 함안이 9.8도 가리키고 있고요. 창원의 한낮 기온은 20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경남 서부 지역도 살펴보시면 진주의 현재 기온은 12.8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며 온화하겠는데요. 수요일 경남 남해안부터 빗방울이 시작돼서 목요일 부산과 울산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월요일 아침 시내 도로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부산경찰청에서 임가현 교통캐스터가 전합니다. 이 시각 시내도로 모습입니다. 먼저 번영로 보시겠습니다. 도심 방향으로 원동나들목에서 부산환경공단 쪽으로 지정체되고 있고요. 반드시 외곽 방향으로 수영터널에서 옛 반여요금소 쪽으로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안대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해운대에서 남천동 방향으로 현수교 부근부터 1, 2차로를 중심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 수영로 용소 삼거리에서 대남교차로 방향으로는 원활하고요. 해운대로 운촌 삼거리에서 기계공고 삼거리 방향으로 지나기 수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르노 삼성대로 보시겠습니다. 명호 사거리에서 신호대교 쪽으로 지체 감안하셔야겠고요. 낙동남로 따라 강서경찰서에서 성산 삼거리 가는 길 차간거리 바짝 좁혀서 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만덕대로입니다. 만덕 제2터널에서 만덕 성당 쪽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차량 길게 밀려서 있고요. 조금 지나서 덕천교차로에서 숙둔교차로 쪽으로도 답답한 주행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서 임가연이었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남에서 출산율 1을 넘긴 곳은 거창뿐이었고 특히 함양의 출산율은 전국 광역도 가운데서도 가장 낮았습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함양에서 태어난 아이는 66명입니다. 2023년 78명보다 12명 줄었습니다. 함양의 출산율은 0.58, 전국 도지역 시군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2명이 벌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기 힘든 거는 도시나 시골이나 똑같다. 그랬을 때 시골의 아이들이 뭔가 더 그러면 특별한 혜택이 있을까? 그런 면에서는 또 찾아보기 어려운 거죠.
다른 시군 출산율도 50보 100보입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출산율 1을 넘긴 곳은 1.02의 거창이 유일합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경남은 이미 2018년에 나타났고 현재는 사망자가 출생아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지역 소멸 시기가 빨라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출산율 대책의 하나로 현재 100만 원인 첫째, 둘째 출산 장려금의 인상을 추진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자유보장 제도를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협의만 9개월째. 현 정부가 현금성 지원 사업에 부정적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2022년부터 연간 1조 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배분하는 지역 소멸 대응 기금도 주로 건물 짓고 시설 조성하는 데 쓰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방 재정들을 써야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방 재정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 경상남도의 지난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인 함양 사계 포유와 통제형 수국 프로젝트 예산도 대부분 외지인과 관광객 유입 시설 조성용입니다. 해마다 72억 원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받는 인구 감소 시군의 쓰임새도 비슷합니다. 원주민들이 행복해야 외지인들도 들어올 수 있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게. 수도권과 대도시의 인구댐 역할을 하던 지역의 소멸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지역 소멸 대응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대학생 시절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안면이 마비된 환자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인 환자는 대학생 시절인 지난 2018년 12월 한 성형외과에서 광대와 볼 부위에 지방 흡입 수술을 받은 뒤 2달여 만에 안면 부분에 감각 이상 증상이 나타나 지금까지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산불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효 중인데요. 울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가 번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오늘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여기에 오늘 황사 유입 가능성도 있어서 호흡기 건강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전국의 하늘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 사이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며 온화하겠는데요. 수요일 경남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목요일 부산과 울산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